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네, 통일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이 노래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맞아요? 통일이 뭔데? 그거 하면 막 겁나 피곤하고 막 돈 다 퍼줘야 되고 막 귀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 지금 일이 살기도 힘들구만. 뭘 꼭 하나로 만들라 그래. 두 개 좋구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6.25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나. 두 번째, 통일을 하면 뭐가 좋고 왜 해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광복 이후에 제대로 나라로 일어서기도 전에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휘말립니다. 나라로서 자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반반 갈라져 있다가 급기야는 정부도 따로 세워지고 급기야는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사실 근데 싸운 이유가 광복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념의 통일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자유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참. 그렇게 벌어진 6.25 전쟁을 살펴보자면요, 1950년 6월 25일 4시에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됩니다. 하필 아직 낙후된 군대 시절로 군인들을 수용하지 못해 상당수의 군인을 외박 보냈던 일요일이었어요. 노린 거죠. 뒤통수 딱 맞은 남한군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6월 28일 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요. 8월 2일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남 빼고 다 뺏깁니다. 미군과 유엔이 개입을 해요 이때. 그리고 이번엔 우리가 뒤통수를 칩니다. 9월 장사로 상륙할 것처럼 해놓고 저 멀리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뭡니까? 인천 상륙 작전. 어떻게 되나요? 성공합니다. 9월 28일 서울을 되찾습니다. 38도선을 통과한 게 10월 1일.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에요. 자, 10월 19일 북한군의 수도인 평양을 탈환합니다. 압록강까지 가요. 자, 가자. 그대로 통일이다. 하하. 신나게 올라가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아휴, 인원이 너무 많아. 날씨는 또 너무 추워. 안되겠다. 후퇴하고 내려간 게 1월 4일날 서울을 또 뺏겨요. 태안반도까지 밀렸다가 38도선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51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계속 싸웁니다. 자, 그 즈음에 소련이 휴전을 제의하는데 합의사항의 난항을 겪으면서 2년간 전쟁을 더 질질 끌다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양측 군인 사망자 160만 명, 민간인 사망자만 99만 명, 고아는 10만 명, 이상 가족은 수백만 명이 발생된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갈라진 채 이제 70년이 넘게 살아왔어요. 그런 사이에 세대 간의 생각들도 달라집니다. 이게 과거를 기억하고 직접 전해 들은 어른들은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남북이 이미 갈라진 채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해 들으면서 영향을 받은 저희 세대, 선생님 세대들까지도 통일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라나는 세대분들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갈라져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북한을 보니까 맨날 시비밖에 안 걸어요.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막 잠수함 보냈다 그러고 보니까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이게 마음에 들겠어요? 사실 지금 이 땅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고 여유도 없는데 얼굴도 모르는 저쪽 사는 사람들이, 그니까 그 총 쏘고 미사일 쏘고 굶고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래. 통일해야 된대. 아, 참 이거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세대 간의 생각들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는 한 가족이다, 뭐 우리 민족 한결의 반만년 역사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고양된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효과가 좋지 않겠다 이거죠. 하려면 그 뜨거운 가슴과 함께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니까 다른 나라가 말리는 거야, 우리에게 독도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처럼 우리에게서 통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좋은지 알아? 지금 우리 처지를 역전시킬 수 있는 최강의 필살 카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 왜? 말해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통일이 왜 우리 처지를 역전시킬 최강의 필살 카드냐? 통일을 하면 뭐가 좋은지 같이 살펴봅시다. 통일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경제적 당위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통일을 해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제주도 살거든요. 우리는 저 본토를 육지라고 불러요. 당신 어디가? 이번에 서울로 육지 출장이 있어. 야, 너네는 육지로 수학여행 간다며? 이렇게. 당연히 머릿속에 육지에 가려면 버스, 택시, 기차는 안 되니까 비행기나 배 타고 가야겠다. 제가 사는 곳에서 다른 지역을 가려면 배나 비행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니까. 육지에 있는 물자를 들여오려면 비행기나 배 말고는 없어요. 엄청 불편해. 로켓 배송이 뭐예요? 택배 배송 시키면 당연히 2-3일 걸리는 거고 금요일 끼면 4-5일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질문할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섬입니까? 대륙입니까? 반도요. 아니, 그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 육지로 이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다른 나라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배 타고 가야 돼요. 육지로 이어진 유일한 부분은 심지어 비행기도 못 들어가. 이건 벽이지, 벽.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섬이죠, 섬.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을 하려면 배나 비행기밖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일을 하면 달라집니다. 일단 길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저 영국에서 해저 터널 거쳐서 파리를 거쳐서 러시아를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이미 부산에서 나진간 있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할 수 있어요. 나진 하산 구간만 통과하면 바로 쓸 수 있답니다. 그러면 기차가 다닐 수 있어요. 기차 뭐 비행기가 훨씬 빠른데. 알아요. 아는데 비행기가 훨씬 비싸잖아요. 이전에는 섬이라서 북유럽까지 우리 물건 보내려면 45일 걸렸어요. 배 타고. 근데 기차로는 10일 걸립니다. 배로 보내자니 컨테이너 하나당 배편 운송비는 2,200달러, 기차는 980달러 정도 된답니다. 아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뿐만 아니에요. 러시아의 송유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원유랑 천연가스가 배 타고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운송 비용이 줄겠죠. 자연히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고 버스비, 주유소 등 관련된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다. 북한의 광물 자원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금은 15배 이상, 은은 4배, 잠재 가치는 23.9배 정도에 돈으로 환산하면 7천조 원 정도라고 해요. 북한이 가지고 있지만 개발을 못하고 있는 자원 중 하나가 히토류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스마트폰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제어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에서 일본이 자기네 영역에 들어온 중국 선장을 구금했는데 중국 히토류 수출 금지 발표 3일 만에 풀어준 거 보면 히토류가 정말 중요한 자원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히토류 매장량이 예상 전 세계 2위랍니다. 그래봤자 뭐예요. 북한은 자본이 없고 기술력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남한의 자본이 들어가면 굉장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인구를 한번 볼게요. 인구는 진짜 심각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98로 OECD 36개 나라 중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빠르게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인구 절벽이라 그래. 인구 절벽.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 만나서 아이를 한 명을 간신히 낳는 수준이란 거예요. 100가정이 있으면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정이 98가정, 없는 가정이 2가정이란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자라면 인구가 반으로 줄겠다. 뭔 얘기야? 지금 반에 30명 정도 있죠? 좀 있으면 15명, 좀 있으면 7명 된다는 얘기예요. 반에 한 모듬밖에 없는 거야. 반에서 나눠서 피구를 하면 한 팀당 3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과 합쳐지면서 8천만 인구의 22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가진 규모의 나라로 재탄생합니다. 짜란! 유럽으로 치자면 영국 정도 되는 거예요. 그쯤 되면 물건을 굳이 나라 밖으로 안 팔아도 돼. 나라 안에서 사고 팔고 해도 경제가 이전보다 많이 수월해지는 거죠. 하지만 통일하는데 비용이 엄청날 텐데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국회 예상정책처 자료를 참고하자면 4,600조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하지만 분단해서 살면 분단된 상태에서도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국방비가 매년 33조 원 들어가고 있고 외교비, 이념통일교육비, 배국 관련 유지비, 통일정책 관련 행정비 이런 게 매년 들어가요. 무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 상황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통일이 된다고 국방비가 막 싹 줄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통일 비용으로 4,600조 원을 예상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결국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경제적 평익은 1경 4,400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리야? 저기에서 아무리 오차가 엄청나게 잘못 계산을 해도 통일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란 이야기예요. 통일 한국은
2060년이 되면 세계 7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나라랑 어깨를 견줄 수 있다니까 국가의 위상이 쑥 하고 올라가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통일을 어찌해야 될까? 해야겠죠. 통일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민족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아서도 통일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이 살아왔어요. 지금은 그 마음이 옅어진 감이 있어도 우리의 뿌리는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타이로 찢어져 버린 우리의 민족을 보듬고 하나가 되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강한 통일한국을 물려줄 의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제 가족이 헤어져서 70년 이상을 버티며 서로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들어가면 공개를 허락하신 분들의 영상 편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올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견디셨는지 듣고 싶으시다면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서 찾아서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길 기다리시는 분들의 편지에서 몇 마디를 따왔습니다. 동생, 고생 많이 했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느라고 보따리 싸가지고. 북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만나서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어. 서로 만나서 보고 싶지 뭐 다른 게 없다. 같이 헤어져서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았냐고. 결혼을 했는지 작은 엄만 잘 계신지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가능하면 절대 아프거나 병들지 말고 우리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길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이렇게 공개된 영상 편지만 2160건이에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3,385명 중 5만 1,614명이 아직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고 지내십니다. 구족 89세 이상이 약 3만 4천 명이고 79세를 포함하면 약 4만 4천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해요. 눈물을 닦아드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로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 양상, 두 번째로는 통일의 필요성을 경제적 관점과 인도주의적 민족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미국의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버넷은 짧든 길든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걸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평화 통일이 되었든 북한 쪽 정권이 무너지든 다른 방법을 쓰든지 간에요. 당사자인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많아요. 당장 넘치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일자리, 무기 처분, 경제 원조, 북한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한 대우,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점, 상장이 달라진 언어 등 고민할 것들이 많답니다. 결국 통일은 통일에 땅땅땅 변신업체 통일한국 짜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통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합쳐질 시간, 점진적인 통일이라 합니다. 실제로 정부도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지원도 했고요. 만화 캐릭터도 같이 만들어보고요. 대회에서 단일팀으로 참여하고 같은 말 사전도 만들고 여러 선언들도 같이 하면서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야 할 여러분,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지금은 총 들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쭉 너네 때문에 피곤해 이러고 노려보고 있으면 통일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48년 2월 11일 날 조선일보에서 김구 선생님의 글이 실립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마음속에 산팔도선이 무너져야 땅 위에 산팔도선도 없어질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되 산팔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통일로 향해 가면서 학생인 우리는 우선 마음속에 산팔도선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틈만 나면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우리의 민족이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민족이라고. 지금은 몰라도 결국 우리는 같은 나라다. 그리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